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먹방 외길입니다. 오늘은 4월 8일에 가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스페인 파인다이닝 모스코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다녀왔고요. 유튜브 소개는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역 청담 삼성레미안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한적한 느낌이 드네요. 아직 간판이 없어서 조금 헤맸는데요. 간판 없는 식당의 컨셉은 아니고요. 아직 주문한 간판이 도착을 안 했다고 하네요. 뮤엘 헤어 3층이니 헤매지 말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 내릴 때까지도 간판이 없네요. 최경호 셰프님이 오픈한 가게인데요.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지역의 뮤슐랭 원스타 식당인 수베로아에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산세바스티안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는 아예 다른 지역이고요. 프랑스 국경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15km만 가면 프랑스이네요. 바스크 지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식의 도시로도 유명하고요. 영화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는 셰프길이라는 예능에서도 방문한 곳이 바로 이곳 산세바스티안입니다. 모스코라에는 최교근 오너 셰프님과 테레노에서 수셰프로 근무한 허규경 셰프님이 계시는 스페인 파인다이닝입니다. 발레 주차가 가능하고요. 당분간 1인 1병 콜키지 프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 예약할 때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와인 페어링도 가능한데요. 사전에 가격을 조율해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파인다이닝은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소고기 요리, 그리고 한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최근에는 스페인 요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타파스 전문점이나 감바스 알 라이오, 빠에야를 파는 가게가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스페인 파인다이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곳이 테레노일 것 같고요. 이웃집 찰스에 나왔던 에드가 셰프님이 계시는 소브레 메사도 유명하죠. 소브레 메사는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스페인 파인 다이닝이었고요. 모스코라는 바스크식 스페인 파인 다이닝이라 그런 비교를 하면서 먹어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두 업장 모두 스페인 음식을 하지만 확연히 다른 음식들이었고요. 둘 다 맛이 좋았습니다. 가게 이름이 독특한데요. 모스코라는 만취한, 엄청나게 취한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음식들이 술과 함께 먹기에 좋은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인다이닝인데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네요. 정말 술을 위한 가게인 것 같습니다. 아직 런치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런치도 계획 중이라고 하시네요. 현재 디너는 8코스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와인 페어링은 사전에 금액에 맞게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날은 65,000원의 와인 페어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엑스트라 메인을 25,000원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독특했던 점은 엑스트라 메인을 추가를 하면은 원래 메뉴에 메인 메뉴도 나오고 엑스트라 메인 메뉴도 나옵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단품 메뉴는 원래 메뉴 없는데요. 제가 예약을 할 때 아이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파스타 정도는 준비해 줄 수 있다고 하셔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메뉴는 분기별 제철 재료에 맞게 바꿀 계획이라고 하시니까요. 종종 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스시야나 고급 이자카야 같은 분위기의 카운터석으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카운터석은 전체 15석인데요. 이런 새로운 시도 아주 신선하네요. 아직 소믈리에가 정식으로 출근하지 않아서 셰프님 지인이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화이트 와인이 나왔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산도가 문제가 있는데 스페인 지역이라 보니까 약간 단맛이 조금 있고 산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서 좀 더 무거운 스타일로 드실 수 있어요. 와인은 모두 스페인산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탄산이 살짝 있는 화이트 와인을 먼저 주셨습니다. 블렌딩 없는 쇼비뇽 블랑이었고요. 약한 산미와 은은한 단맛이 느껴져서 식전주로 아주 좋았었습니다. 역시 빈속에는 알코올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아뮤주 부시는 처음 봅니다. 식전 한입거리 요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려 4가지 요리가 나왔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푸짐하게 나오니 우선 기분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후다닥 사진을 찍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운데는 저희 하몽베요타 크로켓 그리고 참다랑어 아까미 와사비 알리오리, 가장 우측에는 푸아그라 미킷 비트칩, 가장 상단에는 바스크 지역에서 먹는 핀초 오리지널 형태인데요. 힐다라고 합니다. 3가지 절임이 있는데 올리브, 고추, 엔초비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제일 왼쪽 살피콘부터 먹고요. 아까미, 푸아그라를 먹으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마지막은 엔초비와 고추로 맛을 낸 힐다로 마무리했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같이 나왔던 화이트 와인과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가장 먼저 살피콘을 먹었는데요. 바삭한 튀김 위에 살피콘을 조곤조곤 올려주셨네요. 살피콘은 스페인식 해산물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삭거리는 식감이 지배적이라 위에 올라간 살피콘의 역할은 조금 적었지만 바삭거리는 식감 뒤에 맛을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고려된 한입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몽 베오타 크로켓 위에 이탈리아산 참다랑어 아까미를 올리고 그 위에는 와사비 알리올리를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왠지 히읗자처럼 생겼는데요. 맛은 우스운 맛이 아니네요. 특히 와사비 알리올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느끼함을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바삭함과 크리미함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크로켓과 아까미의 만남이 아주 신선했던 한입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게 먹었던 비트칩과 푸아그라의 조합.
녹진하고 크리미한 맛이 마치 치즈를 먹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거 정말 너무 맛있네요. 아뮤즈 부시마다 바삭거리는 식감을 더했는데 사람은 바삭한 소리를 들으면 맛있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을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상당히 맛이 좋았네요. 아쉬운 한입거리들의 마무리는 힐다. 스페인 요리의 대표주자 타파스는 사실 뚜껑을 뜻하죠. 술잔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접시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너무 비싸네요. 그런 타파스를 바스크 지역에서는 꼬치에 꽂아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스타일을 핀초 혹은 핀초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스크식 스페인 식당답게 마지막 아뮤즈 부시는 핀초로 내주셨습니다. 올리브 먼저 먹고 엔초비랑 고추를 같이 먹으면 입안이 싹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메뉴에는 없지만 7살 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신 로메스코 파스타. 어린이용 메뉴는 전화로 예약할 때 미리 협의 가능합니다. 토마토와 견과류를 넣어서 만든 소스인데요. 맛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스페인 대파인 칼솥을 태워서 찍어 먹는 소스로도 유명한데 이렇게 제대로 된 로메스코 소스는 정말 맛이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젊은 와이너리에서 만들었다는 실험전의 화이트 와인이 서빙되었습니다. 샤렐로라는 품종으로 만드는데 샤렐로? 예, 보통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까바로만 만들긴 하는데 단일 품종으로 나와서 제가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쇼비뇽 블랑 같이 레몬 라임 향이나 약간 잘린 풀 같은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서 되게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달지도 않고 몸 준비해서. 샤렐로 단일 품종으로 맛을 냈다고 하는데요. 단맛이 배제되어서 산뜻한 맛이 일품이네요. 와알못이지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갑오징어 먹물 소스 쌀 요리와 가리비 관자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산 갑오징어 먹물로 만든 쌀요리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소스 두 가지 소스는요. 저피망 소스, 그리고 오징어 먹물 소스, 그리고 가리비 관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스페인에는 세 가지 쌀요리 종류가 있는데 쉽게 말하는 빠에야, 아로스 세코라고 하는데 조금 수분이 없고 그 주 윗단계가 지금 드시는 아로스 멜로소, 가장 위가 아로스 칼도소, 한국으로 따지면 국밥 정도? 국밥. 네. 지금 중간 단계입니다. 좀 부드럽게 먹는 쌀요리입니다. 보십시오. 비주얼도 환상적이었고 맛도 환상적이었던 바스크식 쌀 요리였습니다. 오징어 먹물로 만든 요리는 종종 먹어봤지만 이렇게 먹물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요리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도 딱 좋아서 역시 술에 잘 맞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술이 콸콸 들어가네요. 개인적으로는 메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맛있게 먹었던 요리였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완두콩 스튜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식 완두콩 스튜와 이베리코 항정살 그리고 홍새우구이인데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콩을 주식으로 먹진 않잖아요. 스페인에서는 콩을 좀 추운 겨울에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드셔보시면은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재료의 그대로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요리입니다. 보십시오. 전형적인 애기 입맛이라서 콩을 좋아하진 않지만 콩 비린내나 잡내 없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던 완두콩 스튜였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는데요. 위에 올라간 이베리코 항정살은 살짝 간이 되어 있어서요.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완두콩 슈트의 맛을 보완해주고 각각 조리되어서 올라간 홍새우도 터지는 식감으로 부족한 식감을 보완해주네요. 식감과 맛을 모두 고려한 훌륭한 디시였습니다. 콩을 싫어하는 애기 입맛이었지만 박박 긁어 먹었습니다. 네 번째는 염장대구 살사 베르데가 나왔습니다.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인식 염장대구와 바스크식 살사베르데 그리고 문어바지락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은 스페인에서는 대구를 잡아서 소금에 절여서 좀 염장건조를 시킨 다음에 물에서 좀 소금기를 빼가지고 요리를 하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한국인이 먹을 수 있는 용도로 맞춰서 빼놨고요. 일단은 그 살사베르데는 바스크 지역에서 만드는 소스인데요. 밀가루랑 생선 육수로 만든 소스인데 드셔보시면은 좀 되게 담백하면서 진한 맛이 날 거예요. 조금은 묽은 베르데 소스 위에 염장대구를 올리고 파슬리 소스와 문어 바지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비주얼이었습니다. 스페인 여행 갈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스페인어가 신 살이죠. 소금 좀 빼라 인데요. 스페인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금인지 음식인지 헷갈릴 정도의 음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생선구이보다 소금 맛은 조금 강했는데요. 베르데 소스와 함께 먹으니 조화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메뉴 이름이 염장대구인 만큼 소금에 절인 대구이기 때문에 짠맛을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인 입맛에 잘 맞게 요리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스코라 가스파초가 나왔습니다. 가스파초는 차가운 토마토 스프인데 저희가 이제 모스크라듯이 만취 대취라는 바스커입니다. 중간에 술도 좀 깨고 한국인 입맛에 좀 잘 변형이 좋습니다. 토마토 1, 나머지 1은 과일로 맞췄고요. 지금은 딸기, 메론, 오렌지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하몽 베우다 칩, 민트차 그리고 오렌지 살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스페인식 차가운 야채 스프를 가스파초라고 부르는데요.
토마토를 주재료로 만드는데 모스코라에서는 반은 토마토, 나머지 반은 딸기, 멜론, 오렌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메인 나오기 전에 술 깨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시원하게 원샷했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레드 와인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산 시라 준비해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테스팅을 해보니까 블루베리 향이나 블랙베리 향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좀 진하게 드실 수 있고 바닐라 내음이 살짝 나서 메인 같은 거 드실 때 좀 더 같이 조합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오픈하고 좀 진한 녀석이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스월링이라고 해서 잔에 조금 드시고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스페인산 슈라인데요. 이렇게 드라이한 슈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슈라가 원래 탄닌이 많은 품종이라고 하네요. 자라는 지역에 따라 탄닌 함유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슈라는 스페인산 슈라인데요. 드라이한 맛이 적당했고 상당히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완전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 요리는 드디어 메인이 나왔습니다. 속꼬리찜 그리고 감자 밀푀유가 나왔습니다. 네, 스페인식 속꼬리찜 그리고 감자 밀푀유 꾀꼬리 버섯입니다. 네, 옆에 있는 버섯이 꾀꼬리 버섯이고요. 네, 유럽 현지에서는 굉장히 고급 버섯인데 저희가 스페인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뼈는 제가 다 발라서 살만 있으니까 편하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살만 발라낸 스페인식 속꼬리찜에 스페인에서 공수한 꾀꼬리 버섯 그리고 감자 밀푀유가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속꼬리찜의 고기는 자를 것도 없이 그냥 부스러지듯이 부드럽네요. 그런데 씹는 식감은 살아있어서 형체도 없이 넘어가는 그런 고기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감자 밀푀유, 이거 정말 만드는 방법 알면은 집에서 만들어서 먹고 싶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위에 소금 살짝 올려서 마무리했는데요. 바삭한 식감도 너무 좋고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셰프님의 내공을 알 수 있는 요리였고요.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번째 와인은 서비스로 맛만 보라고 주셨던 레드 와인이었는데요. 약간은 가벼운 느낌의 와인이네요. 엑스트라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엑스트라 메인 요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우 원 플러스 체크시 있었고 새끼 돼지고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25,000원으로 가격이 동일했는데 여기서 궁금했던 점이 돼지고기의 가격이 소고기와 똑같다면 대체 그 돼지고기는 무엇일까 였습니다. 그래서 새끼 돼지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네, 스페인식 새끼돼지 구이 그리고 그 새끼돼지 조리할 때 나오는 콜라겐으로 만든 소스, 감자 퓨레, 사과 퓨레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3, 4주 된 새끼 돼지를 요리한 음식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도축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량 스페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재료면에서는 한우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가격만큼 그 맛도 환상적이었는데요. 부드럽게 맛있는 돼지 껍질이 키포인트였던 요리였습니다. 독일의 학센이나 한국의 돼지 껍질 구이는 맛은 좋지만 딱딱하고 씹기 어렵죠. 그래서 가끔 이빨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새끼 돼지는 3, 4주밖에 안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맛있는 돼지 껍질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스락 부스러지면서 입 안으로 들어오네요. 껍질 안에 숨어 있었던 속살도 수비드한 것처럼 부드럽게 씹어집니다. 이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시그니처라고 해도 될 만한 요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요리는 진짜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한국에는 비슷한 요리를 판매하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와인은 디저트 와인이었는데요. 뭐가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위스키 잔을 주셔서 위스키가 나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요. 레드 와인을 들고 오시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크림 쉘이라고 해서 스페인에서 쉘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식전주로 나오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달콤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산화시킨다고 하죠. 좀 더 숙성을 좀 더 과하게 해서 이 와인 자체에서 커피나 신맛도 있지만 커피나 캐러멜, 탄내음 이런 걸 살짝 입히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치즈, 초콜릿 이런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게 만든 술이거든요. 알코올 도수도 높고 그다음에 당도도 굉장히 높아서 디저트로 굉장히 높아요. 쉐리가 뭐예요? 쉐리가 스페인에서 이제 포르투갈에서 포르투 와인이라고 하고 스페인에서는 쉐리 와인이라고 하는데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주정 강화. 스페인산 주정 강화 와인인데 크림 쉘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와인은 처음 마셔봤는데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아이스 와인처럼 설탕물 마시는 달달함이 아닌 높은 알코올 도수와 함께 들어오는 달달한 맛이라 달콤한 디저트와 같이 마시니까 궁합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요새는 마트에서도 판다고 하네요. 주말에 하나 사러 가야겠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9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치즈 타르트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역시 디저트의 생명은 플레이팅입니다. 블루치즈라고 해서 발냄새 날까 했는데 달콤한 향만 가득한 타르트가 나왔습니다. 타르트의 생명인 딱딱한 베이스의 빵의 식감도 잘 살렸고요.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한 맛이 와인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아이스크림 올려서 같이 먹으니 그 맛이 더 좋은 느낌입니다. 디저트마저도 맛이 좋네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은 코코넛 마카롱, 염소치즈, 그리고 트러플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모두 가게에서 만든 수제라고 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먹은 트러플 초콜릿의 달콤함이 마지막 피니쉬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극강의 달콤함이 입안에 들어오면서 남아있던 잔여물까지 다 가지고 뱃속으로 다이빙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크림체리 와인과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까지 너무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인 페어링은 선택사항이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준 높은 스페인 파인다이닝 8코스를 7만원에 즐길 수 있는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오픈 초기라 예약의 여유가 있고요. 콜키지 프리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높지만 새끼 돼지구이도 꼭 추가해서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